갈수록 높아지는 기온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 S라인.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가슴 성형이 늘고 있다는데 변해가는 가슴의 모양과 크기 때문에 가슴 성형까지 고민하고 있는 당신. 예쁜 몸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 방법도 다양한 가슴 성형.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은 수술 후 부작용과 관리법까지 가슴 성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TV주치의에서 가슴 성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성들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럼요. 특히 이게 가슴을 좀 예쁘고 건강한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성형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슴 때문에 컴플렉스 갖고 있는 분들 참 많죠. 이 무분별한 성형은 좋지 않지만 너무 컴플렉스가 심하다 하면 가슴 성형에 대해서 고려할 법도 한데요.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박준환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원장님 그 가슴이라는 것이 유방이라는 것이 여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부위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나요? 예, 가슴 성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이 사실은 많은데요. 작은 가슴이 이제 컴플렉스인 분들과 선천적으로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아니면 모양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과다한 다이어트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가슴 모양이 변형이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혼 여성분들은 이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슴 성형을 고려하기도 하지만요. 아이를 낳고 또 육아를 하다 보면 처진 가슴 때문에 고민하시는 주부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가슴도 사실은 물론 노화를 하게 돼 있는데요. 노화. 가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조직이 하나는 쿠퍼스 리가멘트, 이제 쿠퍼 인대라고 하는 조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만마리 그랜드라고 해서 이제 유방 실질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이제 두 가지 조직인데요. 그 중에서 쿠퍼 인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늘어나게 되고 출산 이후에 모유 이후에 또 단유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커지고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한번 늘어나 버리거나 망가져 버린 쿠퍼 리가멘트는 회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쿠퍼 리가멘트의 변형 때문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가슴을 노화하게 만드는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유방암이 늘고 있는데 유방 절제를 한 경우에 이게 재건하는 수술을 또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또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과는 좀 다른 수술이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사실 가슴 성형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작은 가슴이나 짝가슴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수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유방암 절제술 이후에 재건 목적으로 맨 처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 이후에 재건 목적으로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래 내 몸을 수술을 해주셨던 어떤 주치의의 상담이 더 먼저 고려가 되어야 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가슴 성형하면 일단 뭐 실리콘을 넣는다? 이런 보형물을 넣는 것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가슴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재질이 뭐 식염수, 보형물, 뭐 코젤이라는 어떤 보형물 이런 뭐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보형물의 모양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탄성에 따라서 가슴 모양이 수술 이후에 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라운드 타입인지 물방울 모양인지에 따라서 또 접근 부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라든지 모형,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형에 따라서 가슴 모양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잘 좀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면 이게 정말 오랫동안 정말 안전할지 이게 참 걱정이거든요, 이게. 부작용은 없는지. 사실 요즘 논문상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보형물 자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뭐 암 유발이 조금 더 높아졌다, 낮아졌다. 물론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내용들도 요즘 많이 좀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보형물을 삽입을 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될 게 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가장 큰 부작용이 사실 구형구축이거든요. 구형구축이라고 그러면 딱딱하게 되는 예,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이물질을 감싸는 피막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그게 포린 바디 센세이션이라고 해서 이물 반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물이니까 그걸 제거하기 예. 위해서 그렇죠. 우리 몸에서 분리하려는 예, 맞습니다. 따로 딱 작용이죠. 분리를 해서 잡아놓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도 피막이 일단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피막의 두께가 두껍냐, 얇으냐, 아니면은 얇더라도 너무 딱딱하게 형성이 돼 있느냐, 또 피막 자체가 너무 수축이 돼 버리냐, 뭐 이런 변형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칭을 해서 구형구축이라고 하는데요. 구형구축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제거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뭐 생기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 이하다, 뭐 몇 프로다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5%에서 한 20%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자주 발생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흔한 부작용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이 보형물 말고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보형물에 대한 어떤 대체 방법으로서 지방 성형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그리고 가슴 쪽으로 많이 요즘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역시도 유방암 환자분들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슴에 이제 지방을 이식할 경우에는 사실 목적 자체가 보형물하고 유사하게 볼륨감이기는 하는데 네. 만졌을 때 어떤 촉감이라든지 흉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니드가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네. 지방 이식편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했죠. 그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생착률이 굉장히 문제가 그렇죠. 되거든요. 이 유방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른 얼굴이나 이런 데 비해서 양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생착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생착률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저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기도 하는데요. 일반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30-40%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할 경우는 70%까지 생착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실제 가슴에 들어가는 지방의 양은 대개 한 250에서 300cc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250cc는 너무 과하게 넘지 말아달라. 그리고 대용량 이식이기 때문에 석회화나 내지는 뭐 오일 시스트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과한 양을 넣지는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줄기세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저희들이 넣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볼륨감이라든지 만족감을 좀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생착률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일반적인 가슴 성형보다는 그래도 좀 부작용이 적은 걸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것도 지방 이식이기 때문에요. 지방 이식한 이후에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버리면 애써 커진 가슴이 다시 또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과하게 한 곳에만 집중해서 넣어버리면은 당장의 모양은 좋지만은 결국에는 처졌을 때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석회화라든지 뭐 낭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혹 보면 이제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이렇게 유방이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 있어요. 여성형 유방증, 여유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일단 여유축의 원인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2차 성징, 사춘기를 겪을 때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성인인 경우에는 음주나 과도한 어떤 식습관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갑자기 살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 살이 붙어버리면은 남자분들은 정말 잘 안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수술입니까? 네네. 결국 이제 일종의 지방 흡입인데요. 여유증을 수술을 할 때는 단순 지방 흡입과는 조금 다르게 남자들도 만마리 그랜드, 즉 그 유방의 실질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방 실질 사이즈나 단단함 정도를 계산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륜을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런 방법은 너무나 좀 침습적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녹여서 제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자꾸 기울어지고 유난히 눈을 자주 깜빡이는 우리 아이.
아이의 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 몸이 1000량이면 그중 900량은 눈이라는 옛말처럼 소화기에 완성된 시력은 평생 시력을 좌우한다는데 시력이 발달된 후에는 치료가 더 어렵다. 소아 약시부터 소아 사시까지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는 우리 아이의 눈 건강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평생 시력을 좌우한다. TV주치의에서 소아 시력 관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예뻐 보이고 싶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것은 남자, 여자 모두의 욕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성형만이 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매일 웃는 게 네. 중요하죠. 입꼬리를 올리고 씩 웃으면 정말로 예뻐진다는 점. 이거는 경험받아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입꼬리가 처져 있습니다만 늘 웃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방긋방긋 웃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